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 측정불확도 통계 이론을 맡고 있는 사경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측정불확도에서 통계 이론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더 심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선 측정불확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불확도라는 것은 우선 측정 결과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추정한 산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 아닌 파라미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미 아닌 파라미터가 이제 측정불확도의 가장 우선적인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 아닌 파라미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의미 아니라는 것은 0을 포함한 양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을 포함한 양수의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 있죠. 두 번째로는 제곱을 씌워서 루트를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뭐라고요? 제곱을 씌우고 다시 루트를 씌우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통계학적이나 이제 측정불확도에서는 제곱을 씌우고 다시 루트를 씌우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4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렇죠? 제곱을 씌우면 16이 될 것이고요. 그럼 단위가 많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루트를 씌움으로써 다시 의미 아닌 파라미터로 구하는 것들이 이제 측정불확도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통계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체 집단을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를 뽑아내는 것들을 표본 집단, 그래서 표본 집단으로부터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 이걸 전체 조사하는 것들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다시요. 전체 조사하는 것들을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일부의 표본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을 다시 추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불확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선 시험 의뢰자죠. 우리가 전체의 특성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부의 샘플을, 즉 표본을, 시로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때는 표본의 데이터가 아닌 전체의 데이터로 이제 표본 제품군에 대해서 시험 성적서를 발표하게 되겠죠. 발급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 모르는 집단에서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이거 일부를 뽑아내는 방법을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으로부터 표본 조사를 한 결과치를 통계치라고 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의 모집단의 특성값을 모수치라고 하고요. 표본 집단의 특성치를 통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뮤, 표본 집단의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자,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 표본은 S의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 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성향과 표본 집단의 성향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편향이 없다고 합니다. 혹은 편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즉, 편향된 성향이 없다고 해서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결과를 모집단으로부터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도인 n-1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요. 우리는 모집단의 성향을 잘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결과를 가지고 자유도인 n-1을 적용하게 됩니다. 무조건 n-1은 아니고 표본이 작을 때 일반적으로 n-1을 적용하게 됩니다. 특히 측정불확도 같은 경우는 표본 수가 30개 이하, 특히 10개 이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자유도는 너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보완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리가 시험 의뢰자로부터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자 하는데 그 전수조사가 선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일부를 뽑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의뢰를 접수하고 시험을 수행하고 실제로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서 불확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측정 불합도사가 가장 핵심인 통계 부분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부분입니다. 자,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표값이라는 것은 자료의 위치값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자료들의 위치값을 보시는 것으로 평균, 그래서 산수 평균, 조합 평균, 기하 평균, 절사 평균, 그다음에 가운데 위치하는 중앙값, 채빈값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측정 불합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산술 평균을 많이 쓰게 됩니다. 산술 평균. 중앙값이나 채빈값은 현실적으로 측정 불합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산술 평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것들을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방법이 산술 평균입니다. 그 외에 뭐 기하 평균, 조합 평균 같은 것도 있는데 수식이나 여러 것들을 보시면 매우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뭐 절사 평균, 중앙값, 채빈값 이런 것들의 다양한 대표값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많이 쓴다? 그렇습니다. 산술 평균을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자, 산술 평균을 아시는 것처럼 자료들을 다 더해서 현재 자료가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개로 나누게 됩니다. 자, 산술 평균은 다 더해서 표본의 수인 n으로 나누는 것들을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산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포도라는 것은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산포라고 하는데요. 산포의 중요한 개념들은 오프라인에서 한번 더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범위, 사분의 편차, 분산,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그 다음에 변동계수라는 것들을 적용하게 되는데 많은 것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우선적으로 분산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을 아셔야 표준 편차가 되실 거고요. 표준 편차가 돼야지만 표준 오차를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표준 오차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 불합도에 쓰이는 A형과 B형이 있는데 주로 A형인 수식하고 동등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 오차가 A형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수식입니다. 수식이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산포도로 나타나는 표준 오차는 이제 측정 불합도에서는 A형 측정 불합도, 표준 불합도의 결과값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분산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읽게 됩니다. 자, 분산의 것은 편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유도는 n-1을 적용하게 됩니다. 평균은 n으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평균은 n으로 나누지만 분산은 자유도인 n-1로 적용해야 보다 더 효율적인 자료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산에 대해서 사실 좀 설명드릴 건데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1, 2, 3, 4, 5가 있다면 평균적으로 3이죠. 평균은 3입니다. 그래서 관찰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는 것들을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자, 편차를 보시게 되면 얘는 어차피 0일 거니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럼 얘는 -2, -1, 그렇죠? 0, 1, 2, 2가 됩니다. 근데 얘를 서메이션, 즉 다 합을 거하게 되면 무조건 0입니다.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의미 아닌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습니다. 제곱을 씌웁니다. 그래서 4, 1, 0, 1, 4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편차 제곱 합을 하게 됩니다. 뭐라? 편차 제곱 합을 하게 되면 얘가 10이 됩니다. 자, 얘를 자유도로 나누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표본수이기 때문에 얘를 n-1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분산이 2.5라는 값이 나타났을 거고요. 얘를 여기서 제곱을 씌워버리기 때문에 단위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누트를 씌움으로써 단위를 동등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표본수가 크다면 n으로 나누나 n-1로 나누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측정 불합도 같은 경우는 표본수가 10개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유도인 n-1을 기반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평균은 n으로 나눕니다. 자, 지속적으로 보시죠. 그래서 엑셀을 사용하실 건 기본적인 엑셀을 한번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엑셀을 분석 능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입력을 하실 거예요. 자료는 맨 위에 있는 것들을 변수명이라고 하죠. 맨 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변수명. 이게 어떤 데이터에 명명을 한다고 해서 변수명인데요. 자료는 그대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축수, 자유도, 평균, 표준편차, A형 표준불확도, 즉 표준 오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s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축수라는 것은 표본의 수기 때문에 전체의 표본수를 구하기 때문에 카운트를 쓰시면 됩니다. 카운트는 문자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숫자의 개수만 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카운트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자유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n-1이기 때문에 무조건 A형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그래서 카운트에 n-1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평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버리지 함수를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편차는 STTEV, 분사는 VAR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루트는 SQR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루트는. 그래서 A형 표준불확도 같은 경우는 루트 n분의 s가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루트 n분의 s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n분의 분산으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표본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카운트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준편차는 STTV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함수식은 표준편차에다가 계산을 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SQIT에다가 어떻게 돼요? 예, 카운트 12개가 되죠. 12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카운트 요 부분은 B를 다 선택을 하셔도 루트 n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즉 A형 표준불확도 결과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식을 사용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실습용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엑셀 파일, 여러분의 버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리본 페이지가 있거나 이렇게 파일에 옵션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파일에 옵션. 그 다음에 추가 기능에, 그 다음에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추가 기능에 이동. 그래서 분석 도구하고 분석 도구 비례 이 두 가지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분석이라는 메뉴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술통계법,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입력 범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B부터 C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B부터 C가 됩니다. n수가 서로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변수명이 있죠. 맨 위에 변수명이 있게 되는 거고요. 요약통계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엑셀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창에 평균, 표준오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표값들이 나타나고요. 관측수라는 것들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오차는 루트 n분의 s, 즉 A형 표준불확도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s가 됩니다.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n분의 s를 결과치를 아주 쉽게 산출되실 수 있고요. 관측수는 12개, 카운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카운트에다가 그렇습니다. -1을 하시게 되면 A형 측정 불확도에 어떻게 된다? 자유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실제로 엑셀을 통해서 A형 측정 불확도 결과치를 한번 간단하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 자료를 입력하실 때는 넘버와 실제로 맨 위에 변수명을 넣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입력을 하고자 하는 측정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무게, 길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서로 간의 n수가 다르더라도 각각의 측정 불확도를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간축수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습니다. 카운트, 자유도는 카운트 -1을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는 그대로 찍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평균은 에버리지를 쓰시고 변수를 그대로 선택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표준오차,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는 STTEV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A형 표준불확도, 즉 표준오차나 루트 n분의 s이기 때문에 간축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SQRT죠. SQRT를 쓰시고 위에 분자에다가는 표준편차 S를 값을 넣으시면 A형 표준불확도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식을 쓰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메뉴 중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타나실 건데요. 그 중에 여러분 리본 메뉴가 있거나 여기 파일의 메뉴가 있으실 겁니다. 파일에 여러 가지 보시게 되면 옵션이라고 나타납니다. 옵션을 한번 딱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엑셀의 옵션들이 나타나시는데요. 여기서 추가 기능이라는 부분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기능에 여기에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동이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분석 도구하고 분석 도구 두 개를 모두
체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확인 딱 눌러보시게 되면 엑셀 버전이 좀 오래되신 분들도 오래 설치를 하셔야 되겠지만 최근 버전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데이터에, 그렇습니다.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통계 데이터 메뉴들이 나타나실 건데 맨 위로 올라가시고 조금 보시면 기술 통계량이라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 통계법이 나타납니다. 자, 기술 통계법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아마 되실 건데요. 조금 엑셀 버전에 따라서 조금 느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입력 범위라고 아마 나타나실 겁니다. 입력 범위. 여기서 보면 입력 범위가 되는데요. 여기 입력 범위에서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B를 다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B하고 C를 그냥 다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요 전자칠판에 조금 드래그가 좀 안 되는데 B나 C를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행에 이름표가 있나요, 없나요? 맨 위에 변수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 통계량. 여기 있는 요약 통계량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다른 시트로 결과치가 나타나시는데, 자, 화면상으로 보시게 되면, 화면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떠신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표준 오차라는 것이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A형 표준 불확도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범위를 선택하시고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여기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기술 통계법, 그다음에 범위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행 요약 통계를 하시게 되면 결과치의 표준 오차를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통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